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휴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시장이 약간 그 변하는 조짐들이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5말 6초가 시간의 변곡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은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가닥을 짓는 그런 변곡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하락을 했던 장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짓눌렸던 하락장을 마무리 짓고 또 하반기 또 6월 이후에 했던 장세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오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조팡,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아직 시세를 전혀 내지 못했던 건설주를 비롯해서 많은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거래소 코스닥 지수 어떤 흐름을 보고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탑 10 이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왜 이런 종목이 크게 급등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당시에 왜 추천을 좀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반기, 또 6월 이후에 하반기가 이런 종목군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어떤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 분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의미 있는 부분이 되죠. 의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추세선을 미리서 그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추세선이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부분하고 거의 등각 흐름대로 추세선을 긋게 되면은 이 고점과 최근의 고점이 거의 이제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중심,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상승, 그 다음에 각도, 하락 각도의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중 바닥을 했던 현재 주가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의 저항을 보이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전고점까지 갔다가 살짝 밀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이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 다시 말해서 작년 10월 또는 현재 두 번째 쌍바닥인 1월부터의 바닥을 다지고 현재 에너지 비축을 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약간 풀려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은 크게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변곡이 왔는데 작게는 1월 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숫자의 세계에서도 왜 이제 5월 달이 이번 5월 달이 조정에 있냐면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10까지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걸리는 수가 5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월의 조정이 약간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도 숫자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월이 이제 생각보다 현재 강한 조정이지만은 마지막 돌파를 앞두고 한 어떤 조정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하게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졌습니다. 2차 전지의 어떤 급등과 함께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죠.
저점이 높아지는 박스권의 흐름에 2단으로 올라가졌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최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을 좀 했지만은 결국은 2단 상승의 1단 조정을 완료를 짓고 다시 한번 정고점, 물론 정고점을 한 번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직전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흐름들이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1월 달부터 그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모두 강세 출발을 좀 했던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월이 좋으면은 그 해에는 강세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절반이나 3분의 2. 또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3파동의 어떤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률 탑 10, 탑 10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탑 10의 현재 마지막 10위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로보스타였습니다. 로보스타가 약 133%의 수익률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로보스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면은, 로보스타는 LG가 대주주인 어떤 회사의 로봇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가 대주주는 아니지만은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회사 부분들이 LG 로보티즈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LG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링하고 팩토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테마의 흐름이었었는데, 그때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떴을 때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다음에 누리오메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4개 주력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 결국은 현재 거대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손댈 수 만한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LG 부분에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이제 공략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략 시점은 1월 16일 날 공략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고점을 형성을 좀 했고요. 130% 정도 고점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저점에서 2단으로 올라왔죠. 2단으로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거의 2단의 모습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다시 한번 현재 1단의 상승층,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월 초에 어떤 그 시장이 다시 한번 5월 말이죠. 5월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탄생 파동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에 이제 그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2단 상승, 1단 조정, 이 폭이 보통 개월수로 보면은 보통 5일 주기일 수도 있는데, 개월로 보면은 5개월이 탄생 파동으로 적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1월 달에 강하게 갔고, 뭐 2월에 고점을 치든 3월에 고점을 치든 고점을 쳤지만은 조정을 보여준 종목이 다시 터닝하는 부분들이 5개월, 이제 다시 말해서 5월이 하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승과 조정의 어떤 사이클의 과정이 현재 5개월 또는 늦으면 6개월의 또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조정한 것이 갈 때도 똑같이 많이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스타가 이제 10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이 돌파되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지는 종목이 이제 로보스타 말고, 현재 로보스타 말고는 뭐 뉴로메카나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선도주 움직임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위에 랭크된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이것도 한 134% 정도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레이커 머티리얼즈에는 사실 이제 종목 발굴을 해서 거의 잡아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생소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시장에서 많이 알아주지 않는 종목군 중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희귀금속 TME, 에틸메틸아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거는 각종 첨단 산업용에 쓰이는 어떤 그 부분의 어떤 전구체 물질로 활용이 되고 또 이게 촉매제 역할로 하면서 많은 첨단 공정에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LED 공정, 반도체 공정, 태양전지, 석유화학 계통의 전구체나 촉매제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어떤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레이커 머티리얼즈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이제 통해서 약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소개를 좀 했던 부분들이 오랜 동안 완만하게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피크를 장대 양봉이 진행이 됐던 어떤 시기입니다. 눌림목의 또 속임수 운봉에 제시를 했고요. 3월 20일 정도.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주고 여기서 완만하게 올라주다가 2단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오랜 동안 박스권의 흐름들인데 현재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저는 돌파를 좀 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점에서 가격이 얼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저는 약간 늦게 터닝을 좀 하리라 이제 봅니다만은 한번 이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21선과 61선이 수렴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은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위에 링크된 부분들의 레이커 머티리얼즈를 잡았던 부분은 현재 한마디로 보면은 현재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첨단 공정에 새롭게 어떤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리서치를 한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전혀 누피했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히토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됐던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8일에 링크된 종목이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마음 AI라는 종목은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을 정식적으로 장착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가상인간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 현재 업종별 그다음에 각 직업별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가상인간 서비스 그다음에 가상인간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서비스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죠. 이스트 소프트.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MS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간다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가상인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마음 AI 또 이스트 소프트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이 또 하나의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설투룩스 이런 종목군이 대표적인 어떤 3인방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인드랩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기존에 나와 있는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가 나와 있는 모든 인공지능을 현재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개념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오스크, 그다음에 스마트폰, 로봇 이런 현재 디바이스에 직접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이때 이야기를 좀 했죠. 현재 이때 당시에 램보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 AI나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한 달 탄생 파동이 형성이 돼서 이제 N자형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오랜 동안 박스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마음 AI 그 다음에 사명 받기 전에는 현재 마인즈랩이었죠. 근데 계속해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하는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갔다 했을 때는 수익률이 이제 추가적인 수익률이 안 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손해도 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마음 AI가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트가 어떻냐면은 1월 초에 여기 보시면은 1월 초에 이제 보통 급등했는데 거의 1월 초에 급등한 가격까지 다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마음 AI는 유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현재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먼저 약간 들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하반기에 어떤 인공지능하고 로봇 시장이 열리면은 크게 상승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제시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일단은 시세가 날 만큼 났습니다. 물론 양극재 위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 동력 부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떤 완벽한 그 다음 버전 부분들이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떤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어떤 그런 경향,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경향,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 모든 산업의 경쟁력, 제조의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현재 대안으로서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잘 마음 AI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잘 지켜보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이게 박스권 전략이기 때문에 신고가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종목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1월달에 크게 시세를 못 냈고 현재 상반기에 오랫동안 행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좀 돌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AI는 여전히 이제 관심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음 AI 다음에 현재 6위를 차지했던 현재 6위를 차지한 업체가 현재 세토피아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세토피아라는 업체 부분들이 해당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세토피아 부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본업인 회사가 아니고 네오디듐이라는 어떤 그 연구 자석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수직 계열을 현재 완성을 하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네오디듐을 제조하는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KCM 인더스트리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오디듐을 어떤 광석 이 부분들을 하는 베트남 업체를 좀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자석의 가장 이제 경쟁력이나 성능을 성능의 최고봉이 네오디듐이고 이게 희귀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다른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 그 네오디듐이 가장 성능이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현재 리테일 레벨 다운된 부분들 현재 부분의 어떤 그 자석들이
현재 유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세토피아가 어떻게 보면 네오디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일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 세토피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재 제시를 했던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죠. 자,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랐다가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현재 박스권에 갇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선과 그다음에 61선이 거의 수렴이 거의 끝나야 되는데 힘이 강한 종목은 기간 조정이 없이 바로 그 N자형으로 올라가는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세토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2단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바닥을 보이고 21선 저항을 보이고 눌림목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전고점에서는 한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라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제 히토류나 뭐 이런 것은 이제 테마적인 요소가 되지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되지 못한다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리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시세를 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지만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모터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모터를 만든 현재 네오디듐이 최상위의 어떤 물질이고 현재 페라이트라는 것이 대체제적 흐름이죠. 근데 세토피아가 네오디듐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토피아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덜 끝난 어떤 부분이지만은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이제 히토류라는 미중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길게 가지만은 그 중에 핵심은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테마성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그 했던 종목이 5위 링크된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6위에 해당이 됐네요. 자, 160%가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쉽게 말하면은 현재 온라인상에 오피스 웹을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부대 사업들을 하고 있죠. OTT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최초로 장착을 하면서 자동 AI 자동 글쓰기, 그다음에 자동 이미지 추출, 그다음에 자동적인 템플릿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용화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창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걸 NFT화하는 문서 서비스도 진행이 중에 있고요. 이것과 함께 또 NFT나 메타버스 사업 이런 부분까지 함께 자회사의 어떤 게임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인공지능 어떤 상용화 업체로서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이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1월 말일날 공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이제 슈팅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쌍봉을 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이 상태에서 현재 노란톡에서는 현재 이 부분들을 저점에서 공략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승을 하고 2단 조정을 하고 지금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눌림목을 계속 행보가 할 수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N장의 흐름들을 형성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직전 고점에서는 한번 접어줬다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왜 바닥에서 골랐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폴라리스 오피스를 골랐을 때는 현재 가장 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 쪽의 어떤 흐름들이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관이 되면서 갑자기 부상이 좀 됐던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또 실제 가고 있다. 저점에서 뭐 3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5위에 좀 해당이 됐던 종목이 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뭐 이름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 경량화 이슈를 타고 제일 먼저 크게들 상승을 해줬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 부분들이 일반적인 차량 경량화 뭐 어떤 현재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어떤 컨셉으로 보면은 드론, 그 다음에 PBV 어떤 컨셉으로 현재 이제 맞춤형 어떤 현재 차량 이동 시대가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더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을 처음에 현재 제시를 했던 시기가 1월 19일이었습니다. 1월 19일. 오랜 동안 행보를 하다가 현재 가파르게 지금 올라갔고요.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의 수익률이 160%가 이제 180%가 넘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재 약간 추세 이탈 가능성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왔고요. 2차 전지가 올라오고 나서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약간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부분에서 보시면은 21선과 61선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21선, 61선이 약간 이렇게 수렴이 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1선이 약간 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뉘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빠질 수가 61선까지 빠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은 약간 보수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후발 어떤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차지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여러 가지 증권 보고서 사항으로 보면은 현재 그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 글로벌 탑 3에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된다 하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덕양산업이 있습니다. 5위에 좀 링크됐는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2차 전지가 그때 당시에 시세를 다 냈을 때 그 다음에 시세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해서 배터리 팩을 현재 장착하는 또 사업을 하는 또는 현대차에서 공식 지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덕양산업, 세종공업 이런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달아 사실은 적중을 좀 했던 현재 흐름이었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자 덕양산업 4위에 링크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자 덕양산업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공식 지정사 다시 말해서 이제 배터리백 공식 지정사를 언급을 해주면서 덕양산업, 서현이와 세종공업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은 실제 배터리팩을 만들고 있고 또 현재 다른 그 업체하고 실제 이제 반고체를 제작하는 업체죠. 제작하는 업체의 하청을 맡아서 지금 현재 배터리팩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덕양산업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3월 30일 날 언급을 했죠.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승 삿바 형태가 이때 나왔을 때 5일째죠. 5일째 이제 방송날 방송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지금은 21선을 타고 약간 올라와 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바닥권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거는 2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박스권을 보이다가 약간 추세 탈이 좀 약간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고점을 약간 늦게 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올라오는 자동차 부품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망의 3위 부분들은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자, 뉴로메카 부분들이 229%가 수익률을 좀 가지고 와주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뉴로메카를 제가 탑으로 골랐던 이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노란톡방에서 아래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그 로봇의 어떤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협동 로봇이 가장 완벽한 현재 상용화의 어떤 단계에 접어들고 또 이게 각종 로봇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의 팔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팔을 대신해서 여러 작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일반 중소형 가게나 점포, 그다음에 어떤 식당, 뭐 이런 카페 모든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작업을 거의 대신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현재 뉴로메카는 실제 협동 로봇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현재 그 로봇팔 협동 로봇의 어떤 상용화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뉴로메카를 그때 공략을 좀 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뉴로메카를 공략을 좀 했을 때 이때 당시에 1월 10일 날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최종 슈팅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정을 계속해서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61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1선 올라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슈팅이 한번 제일 먼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뉴로메카가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조정도 깊어졌지만은 갈 때는 가장 크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61선마다 이렇게 61선을 이제 지지받고 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2단으로 올라갈 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이제 굽어 가죠. 그 다음에 61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시세가 이제 온바닥까지 가려면은 이 데드 크로스를 내고 갑니다. 내면은 큰일 나죠. 근데 2단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렴이 돼서 이렇게 정별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별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주가는 21선과 61선 이렇게 사이에 갇혀주다가 반드시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런 흐름들이 생겨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되면은 정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뉴로메카는 21선과 61선이 어째요? 수렴이 됐고 다시 한번 정별이 되려고 하는 초기의 어떤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뉴로메카가 기존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인정을 해줬던 거고요. 또 조정을 받았고 다시 갈 때는 기존의 대장주가 다시 한번 먼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뉴로메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마인즈랩, 물론 마인즈랩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솔트룩스라든가 셀바스 AI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지만은 마인즈랩을 골랐던 것은 현재 상용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AI를 제일 먼저 현재 온탑의 가능성을 많이 봤던 거고요. 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일단 가볍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용화 빠른 현재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완벽한 포트폴리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협동 로봇에 뛰어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물론 이제 2족 보행, 4족 보행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넘사벽의 이제 그 차원에 해당이 되고 아직 상용화 과정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팔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수작업을 협동 로봇으로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어마어마 좀 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공장 또는 점포 모든 것은 협동 로봇으로 거의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에 대해선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로메카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뭐 보통 시세가 2, 3개월 반짝하면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끝나요. 또 테마나 뭐 작전주나 이렇게 끝났는데 약간 시세가 길게 가거나 이렇게 한 것은 한 번 시세가 1, 2개월 조정 보이고 2, 3개월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N자로 갈 때는 20일과 수렴이 갖춰지면서 이렇게 터닝하는 과정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도 2, 3개월 올랐으니까 반짝이니까 다 끝났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5월에서 6월이 이제 변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N자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뭐 1월 초에 가격까지 무너져 내린 종목 결국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가도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텼던 종목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부분들이 요거는 신고가를 갈 수가 있는 거고 후발주는 계속 바닥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증된 1차적으로 이제 검증된 어떤 종목군들 시세로 일단 검증이 됐고 하방 경직선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르메카 다음에 대망의 자 2위 이 종목이 EM+라는 종목입니다. 자 EM+라는 종목 부분은 제가 사실은 EM+를 바닥에서 발굴을 좀 했죠. 전문가들이 많이 몰랐던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EM+가 기존에 뭐 2차 전지를 상산하는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눈 밖에 벗어나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EM+를 제시를 좀 했습니다. EM+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EM+ 같은 경우는 현재 슈퍼 커패시티 이 부분들을 2차 전지화 하는 어떤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T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또 그와 함께 현재 2차 전지의 방열 패드 그 다음에 방열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삼성 출신의 어떤 연구원이 이사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M+의 어떤 성장력을 굉장히 높게 봤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방송에서 보면은 그 종목을 할 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이런 회사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또 2차 전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되지를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가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 나갈 것이다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EM+ 부분의 어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EM+ 부분들이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좀 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많이 시세를 났던 종목
부분 중에서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그다음에 기술적 트렌드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EM 플러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여기에 크게 상승을 해주고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지금은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실험 단계에서도 저는 이제 다시 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시총이 지금은 얼마냐면은 시총이 한 7, 8천억 정도 돼요. 약간 무거워집니다. 물론 리튬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시총이 1조가 넘어가고 2조가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 EM 플러스는 이제 고점에서 한동안 박스권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시총이 좀 약간 가벼운 거 위주로 후발주를 발굴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이렇게 발굴을 좀 했었던 현재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2의 EM 플러스를 이제 꿈꾸고 잡고 싶은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학습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후발주 공략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1위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무려 이제 332%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포스코 엠텍은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의외의 대박이 났는데 제가 그 현재 지금 2차 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케미칼 이제 사명이 바뀌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기업의 램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 계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포스코가 제1위의 기업이 되지 않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됐고 그때 이후로 포스코에 대해 계열사 그룹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포스코 엠텍이었고요. 지금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포스코 퓨처에 사명이 바뀌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코 엠텍은 자회사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인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페로실리콘, 그다음에 마그네슘 어떤 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철광 분류인 현재 알루미늄 탈산재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의 이제 페로망간, 망간은 2차 전지를 만드는 재료가 있죠. 물론 페로망간이 현재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그런데 황산망간이 쓰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망간을 생산하니까 현재 집중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마그네슘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량 경량화에 알루미늄 다음으로 쓰일 수 있는 재료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포스코 엠텍이 급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월 20일 날 추천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많이 해줬습니다. 보통 석 달이 올라갔죠. 석 달 올라간 것은 보통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현재 60일 가계의 평균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인 다음에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포스코 엠텍은 이미 고점을 쳤고 또 쌍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신고가 가기에는 이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후발주를 고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탑 10을 골랐습니다. 자, 탑 10을 골랐는데 제가 나름대로 1월 달에 공략을 좀 했던 부분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로봇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차량 관련된 부분들, 차량의 어떤 그 배터리 팩을
신규 진출하거나 공식 지정한 업체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신기술 트렌드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진출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대박이 났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상당히 이제 이인플러스 외에 현재 대박이 났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부품 중에서 다 체크하고 빼고 배터리팩만 유리하게 집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것은 차량 경량화 쪽은 지금 이제 플라스틱 쪽에 해당이 되는데,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쪽, 특히 마그네슘, 그 다음에 현재 탄소 섬유 쪽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시세가 안 난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노란톡에서 제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전체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시장은 제가 여기다시피 1월 초부터 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이 상승한 시장입니다. 1년이 상승한 시장에서 장기 상승 사이클에서, 그래서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그 주기가 5개월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월의 말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다시 한번 터닝하고 2단으로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1월 달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5월이 고비죠. 그래서 10월, 늦어도 10월 안까지는 고점을 칠 수가 있고, 또 10월 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서 만약에 올라주면은 현재 7, 8월에 고점을 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이 강세다 보니까 그해 10월까지나 연말까지가 거의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세요. 1월에 급락을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월 달까지 내내 막 거의 죽을 썼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은 절반이나 3분의 2까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5월 달은 뭐 생각보다 좀 강하게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전체 지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테마적으로 이런 어떤 탄생 파동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6월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